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의 방법 중 하나인 심포지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말은요, 루마우 심, 함께와 포시스, 마시다라는 말의 합성어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즉,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대사가 끝난 후에 어떤 이제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나 술, 와인이겠죠? 그것을 함께 마시면서 뭔가 막 이렇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것으로부터 기원된 어떤 토의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그때 당시의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즉, 신전에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제사에 바쳤던 어떤 와인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음식만 먹거나 와인만 마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열띤 토론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 요즘 막 술 마시면서 정치 얘기하듯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토의를 했던 이것이, 심포지엄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심포지엄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 네, 첫 번째, 토의의 한 종류이면서, 두 번째, 발표자에게 미리 특정한 주제를 주고 강연식으로 발표하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세 번째, 연설자들끼리 의견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네, 또 이런 특징, 그리고 네 번째, 청중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발표할 사람들을 미리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의 발표를 준비해서 네, 사회자가 네, 누구누구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청중이랑 질의응답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발표자 나와서 발표하고, 청중이랑 질의응답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것이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청중의 참여는, 청중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그냥 발표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발표가 끝났을 때 간단히 질의응답하는 정도. 이런 역할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중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역시나 각각 발표자들끼리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청중이랑 질의응답하고 내려가고, 이렇게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연설자들끼리의 의견 교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심포지엄의 목적은 뭐 하냐 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 그 자체가 심포지엄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포지엄은 토의의 종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테니 그걸 그냥 강의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모여서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심포지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의 중에서도 저번에 포럼에 배울 때는 가장 토론에 가까운 토의가 포럼이라고 했다면 가장 토의 쪽에 또 가까운 토의 쪽에 또 가까운 토의,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토의,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심포지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의 참여자는 사회자, 발표자, 청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회자는 역시나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발표 질의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또 이 사회자의 안내를 받고 발표자는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준비해서 발표하겠죠.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이 질의응답하게 될 텐데 그때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은 발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요. 그리고 발표가 끝났을 때 그 발표에 대한 발표자와 질의응답하는 이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포지엄의 순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가 네, 소개하고, 그다음에 발표자가 차례대로 발표하고, 또 발표자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네, 여기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발표자와 청중이 질의응답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하고, 다시 내려가고, 요거 이제 반복하고, 이제 모든 발표자가 발표가 끝난 이후에 토의를 정리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포지엄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는요, 당연히 포럼에서도 배웠던 네 가지 태도를 준수해야겠죠.
경청,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존중, 네, 질의응답할 때 좀 뭐, 심포지엄은 포럼에 비해서 감정이 올라올 일이 많지 않지만 혹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좀 반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고, 자제, 네, 흥분하여서 고성이나 충동적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관용, 그쵸. 나의 어떤 의견은 이렇지만 다른 발표자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포지엄과 포럼을 좀 비교해 보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럼은 토의지만 가장 토론에 가깝다라고 했고, 심포지엄은 토의 중에서도 가장 토의답다, 가장 민주적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의견 충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럼은 의견 충돌이 아주 강렬한 토의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항목에 따라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목적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심포지엄은 주제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이제 목적이라면 포럼은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발표자 역시도 이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환경오염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라던가 아니면 환경을 전공한 어떤 교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포럼은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만들고 그쵸. 혹은 이 정책을 이렇게 개발하는, 네,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정책 담당가, 주로 공무원들이 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발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중의 참여에 있어서도 비교를 해보면 심포지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그냥 발표자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할 때 몇 가지 질문하는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와 반대로 포럼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쵸. 처음부터, 음, 여러분 또 저번 시간에 포럼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저번 학기에 포럼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어때요?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매우 많이 갖고, 그렇게 또 이제 질의응답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책 담당관이, 이 정책과 연관이 있는 이 주민들은, 혹은, 음, 네, 이 시민들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수용해서 또 이 정책을 다듬어가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포럼은 청중 참여가 심포지엄과 다르게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적극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포럼이 아니죠. 네, 심포지엄에 대한 학습이 끝났고요. 우리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익혀서 이해해서 실제로 아주 즐거운 또 수준 높은 심포지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